미국의 4월 실업률이 6.1%, 일자리는 22만 6천 개 증가에 그쳐 충격의 냉각 사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본격적인 여름방학 이사철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5월에 판매되는 주택이 1년 중 가장 비싸게 팔리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바이든 행정부가 강제 퇴거 중지령을 무효화시킨 판결에 불복해 항소하고 216억 달러를 긴급 배정해 700만 세입자 보호에 나섰습니다. 부양자녀 매월 현금 지원금을 받으려면 17일까지 반드시 세금 보고를 해야 한다고 IRS 국세청이 밝혔습니다. 5월 9일 어머니의 날을 앞두고 엄마들은 어떤 선물을 받고 싶어 하는지 알아봤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워싱턴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미국의 4월 실업률이 6.1%로 올라가고 22만 6천 개의 일자리가 증가했습니다. 경제 분석가들과 시장에서는 당초 100만 개의 일자리가 증가할 거라 기대를 모았었는데요. 그 예상과 기대가 깨져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한면택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의 코로나 경제난 탈출을 상징적으로 보여줄 것으로 기대됐던 4월의 고용 성적이 충격적인 냉각을 기록해 강한 제동이 걸리고 있습니다. 미국의 4월 실업률은 6.1%로 전달보다 0.1포인트 올라갔습니다. 특히 4월 한 달 동안 미국 경제에서는 불과 22만 6천 개의 일자리를 늘리는 데 그쳤습니다. 경제 분석가들은 실업률이 5.8%로 떨어지고 100만 개 이상의 일자리 증가를 기록할 것으로 기대해왔는데 충격적인 냉각에 쇼크받고 당혹감과 우려를 표명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2월의 일자리 증가는 당초 46만 8천 개에서 이번에 53만 6천 개로 6만 8천 개 상향 수정된 반면에 3월에는 당초 91만 6천 개가 77만 개 증가로 14만 6천 개나 하향 추정돼 두 달 앞에 7만 8천 개 낮아졌습니다. 4월에는 문을 다시 열기 시작한 레저 호텔 식당 업종에서 33만 1천 개 일자리를 늘렸지만은 거의 모든 직종에서 일자리를 줄여 저조한 고용 성적을 기록했습니다. 생산 분야에서 증가세를 유지해온 제조업에서 18,000명이나 줄였고 건축업은 제자리 걸음했습니다. 서비스 분야에서 강세를 주도해온 프로페셔널 비즈니스 업종에서 7만 9천 명이나 대폭 줄여 충격을 주었고 수송 저장 업종에서도 7만 4천 명이나 감소시켰습니다. 교육에서도 2만 명 가까이 줄였고 소매업종에서 1만 5천 명, 심지어 헬스케어에서도 4천 명을 줄였습니다. 이에 비해 재정활동에서는 1만 9천 명, 도매업에서는 8천 명을 늘렸습니다. 정부에서는 연방 9천 명, 주정부 7천 명, 로컬 정부 3만 2천 명을 합해 4만 8천 명이나 증원했습니다. 미국에서는 성인의 절반을 넘긴 백신 접종에 따른 일상 복귀로 경제가 급반등하며 가장 더딘 고용 회복도 예상보다 빨라질 것으로 예측돼 왔으나 4월의 고용 성적이 예상을 깬 충격적인 냉각으로 나와 강력한 제동이 걸린 것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다만 경제활동이 더욱 활발해지며 구인 공고가 4월 말에 두 달 전에 비해서 24%나 급증하는 등 고용 성적이 한층 좋아질 여지는 있는 것으로 경제 분석가들은 내다보고 있습니다. WKTV 뉴스 한면택입니다. 집을 팔 계획이 있다면 5월을 노리시는 게 좋겠습니다. 이 5월과 6월이 프리미엄, 즉 웃돈이 가장 많이 붙어 판매되고 10월과 12월은 가장 적은 프리미엄이 붙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아이들의 긴 여름방학 동안 이사를 하고 새학년이 시작되기 전에 충분한 정착 시간을 갖기 위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주택시장의 열기가 식을 줄 모르는 가운데 앞으로 몇 주 안에 이 열기가 더 뜨거워질 거란 전망이 나왔습니다. CBS 머니와치에 따르면 요즘 같은 매도자 우위 시장의 경우 5월과 6월은 웃돈, 즉 프리미엄이 가장 많이 붙어 1년 중 가장 비싸게 팔리는 달이라 보도했습니다. 부동산 전문지 내 집 장만을 발행하고 있는 승경호 대표도 5월은 주택 구매보다는 주택 매도자에게 적기라 조언합니다. 5월은 가장 핫한 날이기도 하죠. 전 세계적으로 아마 봄이 가장 크다고 봐야 되는데요. 항상 그냥 5월에 내놓는 것보다는 항상 좋은 준비를 해놓고 한 번에 좋은 매물을 내놓는 것이 가장 현명하다고 판단됩니다. 부동산 분석 회사인 애톰데이터 솔루션이 지난 10년간 4천만 개 이상의 주택을 분석한 결과 5월에 판매된 주택이 시장 예상 가치 대비 13.4%의 프리미엄이 붙어 판매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두 번째로 비싸게 주택이 팔린 달은 6월로 시장 예상 가격의 11.7%의 프리미엄이 붙었습니다.
프리미엄이 가장 적게 붙은 달은 10월과 12월이었습니다. 이들 달에는 5.8%의 웃돈이 붙었는데 5월과 6월에 비해 2배나 낮은 수치입니다. 5월과 6월에 가장 많은 프리미엄이 붙은 이유는 아이들의 여름방학 동안 이사를 하고 새학년이 시작되는 8월과 9월 전에 새집에 정착하기 위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전국 부동산 중개인 협회에 따르면 2020년에는 전염병과 역대 최저 모기지 이율로 주택 소유가 폭발해 주택 가격이 15%가량 상승했다 밝혔습니다. 20대 주요 대도시의 경우 전년 대비 12%의 주택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돈으로 환산해보면 작년 봄에 비해 평균 판매 가격이 35,000달러 상승한 것과 같습니다. 앞으로 몇 달 동안은 가뜩이나 뜨거운 주택시장에 여름방학 이사철까지 겹쳐 주택시장 과열이 이어질 것으로 보이지만 올해 말 정도에는 안정세를 유지할 거란 의견이 우세합니다. 본의 아니게 지금 있는 코로나로 인해서 주택 호황을 맞는다고 생각을 하지만은 그래도 코로나가 끝나야지 우리 주택시장에 호황기인지 아니면은 그 전으로 돌아갈지. 그 이유는 첫째, 주택 소유주의 차압금지 모라토리엄과 모기지 지불 유예가 6월 30일 종료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되면 겨우 버티고 있던 주택 소유자들이 더 이상은 버티지 못해 매물을 내놓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둘째, 바이든 행정부는 주택 매매로 이윤을 남겼을 때 내야 하는 양도소득세를 높이겠다 시사하고 있는 만큼 세금이 늘어나기 전 주택을 처분하고 싶어하는 다주택자들의 매물이 늘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에 바이든 행정부의 현금 지급 등 경기부양책도 앞으로 몇 달 안에는 대부분 효력을 다할 것으로 보여 주택시장의 상승률은 제한적일 거라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바이든 행정부가 강제 퇴거 중지령을 무효화시킨 연방지법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데 이어 2차 렌트비 보조금 216억 달러를 긴급 배정해 700만 세입자 보호에 나섰습니다. 연방정부가 즉각 항소함에 따라 강제 퇴거 중지령은 일단 유지시키게 됐는데 집주인이 이 플랜에 참여하지 않으면 세입자들에게 직접 지원키로 하고 대기 기간도 절반으로 단축시키겠다는 조치를 취했습니다. 김지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바이든 행정부가 렌트비를 밀리고 있는 700만 세입자들이 연방법원의 강제 퇴거 중지령 무효 판결로 퇴거 위기에 몰리자 긴급 보호에 나섰습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먼저 연방지방법원 판결에 불복해 즉각 항소함으로써 에빅션 모라토리엄, 즉 강제 퇴거 중지령을 일단 유지시키고 있습니다. 워싱턴 DC 소재 연방지방법원은 연방 차원에서 강제 퇴거를 중지한 에빅션 모라토리엄을 6월 30일까지 연장한 CDC에게는 그런 권한이 없다며 무효로 판결한 건데 이로 인해 700만 세입자들이 무더기 강제 퇴거 위기에 빠진 것으로 우려됐습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이어 미국 구조계획법에서 확보된 2차 렌트비 보조금 216억 달러를 미 전역에 공식 배정했습니다. 렌트비 보조는 트럼프 행정부 시절 지난해 12월 말 9천억 달러 규모의 구호 패키지에서 1차로 250억 달러가 배정된 데 이어 바이든 미국 구조계획법에 의해 216억 달러가 방출돼 모두 466억 달러가 지원되고 있습니다. 이 렌트비 보조는 각 로컬 정부별로 신청을 받아 밀린 렌트비의 경우 최대 12개월치를 대납해줘 사실상 탕감해주고 향후 렌트비는 3개월치를 추가 지원해주게 됩니다. 하지만 팬데믹으로 일자리를 잃어 소득이 급감했음을 증명해야 하는 등 지나치게 까다롭고 느리게 진행되는 탓에 아직까지도 세입자들이 도움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원성을 듣고 있습니다. 이에 이번에 216억 달러의 렌트비 보조금을 각 지역별로 긴급 배정해 방출하면서 몇 가지 규정도 바뀐 것으로 밝혔습니다. 랜드로드가 이 렌트비 지원 프로그램에 참여하기를 거부하고 있는 경우도 있는데 그럴 경우 세입자들에게 직접 지원해주고 대기 기간도 절반으로 단축시키기로 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가 다각도의 세입자 보호 조치에 나서 4월 말 현재 렌트비를 밀리고 있는 700만 세입자들을 보호해줄 수 있을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WKTV 뉴스 김지수입니다. IRS 국세청이 7월부터 지급하는 차일드 텍스 크레딧, 즉 부양자녀 매월 현금 지원을 받으려면 반드시 17일까지 2020년도 세금 보고를 해야 한다고 고지했습니다. IRS는 또 1차와 2차 현금 지원금을 아직 받지 못한 미국민들도 2020년도 세금 보고서를 제출하고 리베이트를 신청하며 예금 계좌 정보도 알려야 한다 밝혔습니다. 함현태 기자입니다. 2020년도 연방 세금 보고 마감일인 5월 17일 텍스데이가 열흘 카운트다운에 돌입하며 막차를 타려는 4천만여 명과 현금 지원금을 받아야 하는 미국민들이 분주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에는 1차와 2차 현금 지원금을 아직도 받지 못한 미국민들은 물론 7월부터 12월까지
특별 인상된 차일드 텍스 크레딧을 매달 받아야 하는 부모들이 반드시 17일까지 세금 보고를 마쳐야 할 것으로 IRS 국세청은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첫째, 7월부터 12월까지 부양자녀 1인당 매달 5세까지는 $300, 6세부터 17세까지는 $250를 현금 지원받으려면 17일까지 반드시 2020년도 세금 보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IRS는 2020년도 세금 보고를 하며 부양자녀들이 몇 명이고 몇 살인지를 명확히 알려야 하며 부모들이 매달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은행 계좌 정보도 제출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올해 안에 1인당 $2,000인 차일드 텍스 크레딧은 5세까지는 $3,600, 6세부터 17세까지는 $3,000로 올렸고 그 중에 절반인 $1,800와 $1,500는 7월부터 12월까지 매달 $300 또는 $250씩 계좌 입금시켜주게 됩니다. 나머지 절반인 $1,800 또는 $1,500는 내년 4월 2021년도 세금 보고 시에 한꺼번에 세금 환급으로 받게 됩니다. 둘째, 받을 자격이 있는데도 아직도 1차와 2차 현금 지원금을 받지 못했을 경우 17일까지 2020년도 세금 보고를 하면서 1040 폼의 라인 30에 리커버리 리베이트 크레딧을 신청해야 합니다. 반면 현재 3차 현금 지원금 $1,400는 올 연말까지 지급받을 수 있기 때문에 아직 별도로 신청하지 말고 기다려야 한다고 IRS는 밝혔습니다. 하지만 3차 현금 지원과 연례 세금 보고가 겹치면서 2020년도 세금 보고서 처리 적체가 계속 악화돼 세금 환급이 크게 지연되는 사태를 빚고 있습니다. IRS는 1억 6천만 납세자들 중에서 현재까지 1억 2,100만 건의 세금 보고를 받아 4천만 가구가 막차를 타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IRS는 그러나 아직도 처리하지 못한 2020년도 세금 보고서들이 3,100만 건으로 2주 만에 200만 건 더 늘어난 것으로 밝혔습니다. IRS의 처리가 끝나야 플러스업으로 불리는 변동 상황에 대한 추가 현금 지원과 세금 환급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평균 $3,000씩 3주 안에 보내는 텍스 리펀드 세금 환급이 2달 이상으로 지연되는 사태를 빚고 있습니다. WKTV 뉴스 한면택입니다. 이번 주 일요일인 마더스데이, 바로 어머니의 날입니다. 특히 올해는 재택근무와 아이들의 온라인 수업으로 엄마들의 노고가 더 큰 한 해였는데요. 이런 엄마들이 가장 받고 싶어하는 선물은 뭘까요? 힌트를 하나 드리자면 가족과 함께 있는 건 아니었습니다. 엄마들이 가장 원하는 어머니날 선물은 의외였습니다. 바로 가족과 함께 있지 않는 것이었는데요. W탑의 설문조사를 보면 미국의 많은 엄마들은 어머니날에 혼자 조용한 시간을 보내거나 육아와 가사에서 벗어나 친구와 시간을 보내는 것이었습니다. 지난 1년간 미국의 엄마들은 본인이 재택근무를 하면서 학교에 가지 않는 아이들을 보살피고 역시 재택근무 중인 남편도 챙겨야 하는 전례 없는 노동을 요구받았는데요. 엄마들 사이에선 코로나19로 삼시세끼 지옥에 빠졌다는 웃지 못할 말까지 유행했습니다. 워싱턴 수도권에 사는 우리 한인 엄마들의 사정은 좀 달랐을까요? 애난데일 한인타운에 나가 엄마들의 목소리를 직접 들어봤습니다. 이번 주 일요일이 어머니의 날이에요. 네. 변호사님은 뭘 하고 싶으세요? 그냥 식구들이랑 같이 안 보내는 시간이면 좋겠고요. 뭐 스파 여행을 간다든지 친구들이랑 저녁을 먹으러 나가서 아무런 걱정 없이 자녀분들에 대한 걱정 없이 그냥 어디 마음 놓고 여행이나 어디 놀러 갔으면 좋겠어요. 지난 1년 동안 엄마들 너무 수고 많으셨잖아요. 네, 오늘 어머니의 날을 맞아서 어떤 걸 하고 싶으세요? 저희 애들은 사실 타주에 다 나가 있어서 한 1년 이상을 못 본 것 같아요. 지금 코로나 사태로. 그래서 이제 친구들하고 골프 여행 같은 거 그런 거를 패키지 여행 이런 2박 3일이면 더 좋겠죠. 이런 여행 할 수 있는 거를 패키지 여행권을 주면은 더 좋을 것 같아요. 탑캐시백닷컴의 설문조사에 따르면 어머니 날에 선물을 주는 사람과 받는 사람의 동상이몽은 더 확연한 차이가 있습니다. 먼저 선물을 주는 사람에게 물었습니다. 선물을 주는 사람 중 가장 많은 45%는 꽃을 어머니날 최고 선물로 꼽았습니다. 다음으로 많은 28%는 상품권을, 26%는 감사카드를 줄 계획이라 답했습니다. 전화나 화상통화로 선물을 대신하겠다는 답도 23%나 됐습니다.
이번엔 엄마들에게 선물로 뭘 받고 싶은지 물어봤습니다. 가장 많은 34%의 엄마들은 선물로 집 청소를 대신 해달라 답했습니다. 이와 비슷한 32%는 그동안 수고했다, 잘하고 있다 같은 감사 인사를 원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26%는 배달 음식을 어머니의 날 선물로 받고 싶다 말해 하루만이라도 집안일에서 벗어나고 싶어 하는 엄마들의 마음을 엿볼 수 있었습니다. 지난해 어머니의 날은 코로나19가 본격적으로 퍼지기 시작해 제대로 축하하지 못한 만큼 올해는 좀 더 의미 있는 날이 되길 바랍니다. 세상의 모든 어머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갑작스럽게 불의의 사고를 당했을 때 어떻게 해야 할지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이번에 코로나 사태를 겪으면서 위기는 언제든 닥칠 수 있다는 말이 더 현실감 있게 느껴지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스테이트팜 애넌데일 지점을 맡고 계신 제니퍼 리 대표님 모시고 위기관리와 재정관리에 관한 도움 말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위기관리에 대한 얘기가 요새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 보험과 재정관리를 오래 하신 만큼 이 준비를 잘한 케이스와 못한 케이스를 이제 많이 보셨을 것 같은데 어떠십니까? 예, 저희가 한 10년 정도 이 활동을 하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몇 사례를 사고 사례를 말씀드릴게요. 제일 정말 안타까운 게 미리 준비를 안 해서 정말 힘든 상황이 있으셨던 손님분들이 있는데, 첫 번째로는 이제 자동차 사고가 보통 난폭 운전이나 음주운전을 했을 때 큰 사고가 난다고들 하시잖아요. 근데 어떤 경우 저희 손님 한 분이 새벽에 새벽 기도를 가시다가 그 언덕을 이렇게 올라가시다가 내려오는데 이제 해를 보고 그 맞은편에 오시는 차를 못 보셔가지고 이제 정말 큰 충돌 사고가 있으셨어요. 근데 그분이 이제 너무 많이 크게 다치셔가지고 오픈 브레인 서저리를 하셨거든요. 근데 상대방이 enough coverage가 없으셔가지고 저희 손님 커버리지를 했는데, 보통 라이빌리티를 10만에서 30만 이렇게 해요. 근데 그분도 30만 불 정도 라이빌리티가 있었는데, 그분 같은 경우는 수술 비용이 그보다 훨씬 더 많이 나오셔가지고 좀 더 인슈런스를 리뷰를 해서 손님도 아셔야 되고 저희도 그거를 안 하신다고 결정하신지 아셔야 돼서 그걸 한 번 더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고요. 그리고 집보험 같은 경우는 제일 많이 나는 클레임이 워럴 데미지예요. 워럴 데미지가 본인이 잘못하거나 아니면 비가 너무 많이 오거나 그래서 이제 물이 새는 경우도 있는데, 또 우리 집이 아니고 바깥에 수월 그 하수관 있잖아요. 거기서 이제 들어와서 역류를 해서 토일렛에 오버플로우가 되면은, 보통 토일렛 오버플로우가 되면은 꼭 또 밤에 많이 그게 오버플로우가 나는 경우가 있었어요. 그래서 일정한 기간이 지나서 오버 데미지가 나서 집이 플러드가 되면은 인슈런스가 커버가 안 돼요. 오버플로우가 돼서 천장이 다 새면은 집 공사가 되게 커져요. 5만 불에서 10만 불 이상 뭐 마루며 벽이며 다 갈아야 되는 경우가 있었거든요. 저희 손님 몇 분이. 그랬을 때 이제 호텔도 계셔야 돼요. 호텔 가 계시면은 음식도 해 드셔야 되고 세탁기도 못 쓰니까 세탁 비용도 들어야 되고 할 때 그게 정말 그 loss of use라는 coverage예요. 그게 얼마만큼 충분히 있는지 그거를 확인을 하셔야 되고요. 인슈런스 에이전트하고도 또 확인을 하셔야 되고. 요즘은 어린이들도 주식을 한다는 말이 있을 만큼 이 투자와 자산 배분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높은데요. 자산 배분은 어떤 기준으로 또 어떻게 해야 되나요? 저희 전문가들이 이제 오랫동안 이제 재정 플랜을 말씀드리면 3가지 질문을 본인한테 해보시라고 하면 해답을 얻으실 수가 있으세요. 만약에 오늘 10만 불을 투자를 했어요. 그러면 이제 3가지 리스크 탈러런스라고 3가지가 있어요. 그 3레벨이 있는데 그 최위의 레벨은 그 10만 불이 제로가 돼도 잠을 잘 자시는 분들이에요. 그리고 중간은 저예요. 중간은 뭐 한 5만 불로 떨어져도 아 그래 뭐 좀 괜찮겠지, 기다려보자, 좀 괜찮겠지. 근데 이제 잠을 못 자시는 분들은 low risk tolerance라고 주식이라는 거는 개런티가 없잖아요. 100% 개런티가 아니죠.
바이탈리티가 되게 높거나 낮거나 이렇게 올라갈 수도 있고 수익이 날 수도 있고 엄청 손실이 날 수도 있잖아요. 그게 주식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게 첫 번째 질문이에요. 본인한테 해보세요. 10만 불이 있을 때, 그 다음날 0이 됐을 때 잠을 잘 수 있는가.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은 본인한테 할 수 있는 질문이 돈이 리타이어 할 때 우리가 지금 아직까지 일을 하는 인컴을 제너레이션 하는 나이잖아요, 저희가. 근데 어느 순간 이제 인생이 버스 타고 이제 버스가 계속 지나가다 보면은 그 버스가 고장 날 때도 있고 버스가 스탑할 때 그때가 리타이어 할 때예요. 돈을 안 버는 나이. 근데 그 돈을 안 버는 나이에 그날이 왔을 때 돈이 얼마나 필요한가, 그거를 두 번째 질문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 질문은 그 버스가 스탑되는 리타이어 하는 날이 언제인가. 그 세 가지 질문을 해서 이제 언제 돈이 필요한지, 얼마나 필요한지, 그리고 저의 리스크 탈런스가 어떻게 잠이 오는지, 돈을 루즈했을 때 괜찮은지, 그 세 가지를 본인 자신한테 질문을 해보시고 이제 그 세 가지의 버켓이 있어요. 그 첫 번째 버켓은 security 버켓이라고 안전자산이에요. 안전자산. 그 안전자산은 우리가 살고 있는 집, 페이오프한 집이 포함되고요. 아니면은 IRA, Roth IRA, 뭐 individual IRA, 아니면은 직장에서 하는 401k, 아니면은 홀 라이프 인슈런스, 캐시 발류가 있는 홀 라이프 인슈런스라든가, 아니면 스탁을 하시더라도 그 T비라든가 Government Bond Fund 같은 것들은 리스크가 없어요. 그러니까 리스크가 없다는 말은 그 수익은 많지 않지만은 그 손실이 거의 없다는 거예요. 그 손실이 없다는 거는 리타이어 됐을 때 한 20년 동안 사신다고 봤을 때 1년에 5만 불이 필요하다. 그러면 20년 동안 필요한 돈이 1밀리언이죠. 그러니까 100만 불이 그 시큐리티 바켓에 있어야지 안심을 하시고, 그 다음 바켓은 이제 스탁 같은 거 모든 사람들이 하는 주식을 사는 거예요. 근데 그 주식은 너무 그거 가지고 걱정하지 마시고 그 첫 번째 시큐리티 버켓을 먼저 해놓으시고, 두 번째 주식도 하시고 투자도 하시고 또 인베스트먼트 프로퍼티, 또 한국 분들이 제일 많이 하시는 그 상업용 건물, 리얼 에스테이트, 토지 같은 것도 많이 사시고, 나머지 마지막 버켓은 드림 버켓이라고 따로 세이빙을 해놔가지고 그 드림 버켓을 나머지 정말 아름다운 은퇴를 보내기 위한 그 세 단계를 버켓을 준비를 하시면 돼요. 우리 한인분들 참 미국에 와서 누구보다도 열심히 사시는데 그에 반해서 은퇴 준비는 좀 잘 안 돼 있다는 평이 많아요. 한인분들 어떻게 해야 노후를 좀 편안하게 보낼 수 있을까요? 만약에 지금 40대시면은 그 저축을 그냥 세이빙스 어카운트나 CD나 이런 데 하면은 정말 리턴이 별로 없잖아요. 그리고 이제 기본적으로 IRA나 401k나 뭐 이런 데도 하시겠지만 보통 직장을 다 다니시고 401k 같은 게 끝나면 롤오버 하시는 걸로 알지만 그렇지 않아요. 젊었을 때 30대 때 40대 때 목돈을 연금에 넣어 놓으면은 그 연금 원금에 한 두세 배를 더 돌아가실 때까지 받으실 수가 있어요. 대표님, 요즘에 이 코로나 때문에 이 스몰 비즈니스 하는 한인분들 굉장히 어려우신데 여러 가지로 돕고 있다 들었습니다. 어떻습니까? 저희가 이제 재택근무를 오랫동안 하다 보니까 그로스리 가는 게 너무 힘들고, 또 이제 식당 가서 밥을 먹는 게 일단은 좀 꺼려지고, 집에서 오랫동안 일을 하니까 온라인으로 한국 음식을 오다해 먹기가 쉬운 그 easymarket.com인가 그런 사업체가 있어서 저희가 정말 육개장, 떡볶이 뭐 이런 것들을 정말 딜리버리 피도 안 받으시고 그렇게 레스토랑을 하시다가 홀세일 오래 하시다가 온라인으로 전화를 해서 저희 한인들을 많이 도와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업체도 저희가 애용을 많이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커피집이라고 이 페어팩스 새로 생긴 페어팩스 라이프타임 뒤쪽에 새로 생겼는데, 정말 건물 뒤쪽에 있어서 아무도 모르는 그런 데서 커피를 하시는데 보니까 그 온라인으로도 많이 빈 같은 것도 저희가 딜리버리 받을 수 있게 편하게 도와주시는 분들이 자꾸 생기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는 뉴 노멀 시대라고 꼭
가게를 저희가 정말 스토어를 가가지고 뭐를 사는 것보다는 온라인으로 하는 게 뭐 미국 회사 아마존이나 이런 데밖에 없는 줄 알았는데 한국 분들도 그런 데 자꾸 생겨서 저희가 정말 다 함께 시너지를 한인분들이 같이 커뮤니티를 위해서 이렇게 서로 도와주면 좋겠어요. 코로나 시대가 도래한 만큼 이럴 때일수록 우리 한인들이 똘똘 뭉쳐서 좀 살아남을 수 있는 지혜를 발휘해야 되겠습니다. 아자아자. 워싱턴 뉴스투데이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